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체육 강의. 네, 오늘은 2021년 3반기 NH농협은행 IT 자기소개서 문항분석입니다. 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3번 문항.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터치 등의 편의성보다 마이데이터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정성이다. 편입니다. 네, 표 주세요. 여러분들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뭡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태까지 제 강의를 보고 취업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거 뭐좀제 오랜만이라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기이긴 한데 지금 하나씩 공고가 뜨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되는 사람들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 안에서도 요즘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해서 잘 헤쳐나시길 바랍니다. 네, 무조건 1.25랑 1.5배수로 들어주세요. 네.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이 자소서라는 건 뭐다? 결국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들이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이제 계속 2월 이제 말부터 계속 공고가 뜰 것 같은데요. 여러 기업들을 지원할 때 다 에너지를 똑같이 분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도 내가 기존에 썼던 것들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기업에 맞게끔 다듬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문항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 여러분들이 추후에 서류 통과가 아니라 면접 갔을 때 1차 면접, 2차 면접 갔을 때 그쪽에 임원급이나 높은 사람들의 내리에 이 친구 준비 잘 돼 있다. 이 친구 대해 궁금하다. 정도의 퀄리티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문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쓸 때도 그런 우선순위에 맞게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리소스 관리를 해야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결국에는 면접에서 먹히지 않을 자소서를 썼었던 거다. 그래서 이 지원 단계에서부터 그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다. 자, 준호플로 여태까지 이렇게 취업시켰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간단해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여기 뭐 가치관도 있고 뭐 준비해온 과정도 있고 입사 포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결국 지원 동기다. 이 문항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이 지원 동기 강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농협은행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뭐 IT가 됐든 뭐 일반직이 됐든 결국 금융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면 자 신한은행이나 KB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KB 하나은행이나 이 시중은행들 대비 농협은행이 잘하고 있는 차별화된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농협은행 차세대라고 구글에 치면은 다른 금융권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하는 거를 막 기사를 내서 자랑을 하고 있을 거다. 특히 뭐에 대해서 뭐 클라우드나 이런 요즘에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 관련돼서 네,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그런 비슷한 조사를 한 다음에 농협은행만이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가 될 것이다. 어디서? IT 부분에서.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일반직이든 또 똑같아요. 결국 디지털 관련돼서의 그 모든 그 은행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완전 그 올인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농협은행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농협은행은 이런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에 이런 기능, 이런 플랫폼 명칭에서 이런 기능은 정말 다른 은행도 없는데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나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농협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고 지원했다. 뭐냐? 이런 다른 은행들 안 하고 있는 거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나와 연결을 시켜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 농협은행이 어떤 특정 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계속 그 분야에 대해 꾸준하게 도전을 해왔거나 아니면
꾸준히 끈기나 진념을 가지고 그쪽에 어떤 기능이나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끈기나 진념을 가지고 해왔었던 걸로 난 봤다. 나 또한 이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진념과 끈기가 있다라고 하고 나의 어떤 그런 과거의 대학 시절에 예, 취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위기나 어떤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진념을 가지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이런 성과를 냈었다. 짧게 얘기하는 거죠. 짧게. 이 부분이 10에 15%에서 20% 정도 그냥 짧게 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진념 있고 뭐 끈기가 있다. 농협은행이 너네가 지금 이런 그거 추구한 것처럼 이 문항이 진짜 정말 어려운 문항인데요. 그러니까 이뭐 저처럼 저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써보거나 이런 걸 많이 가이드했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한 거지? 뭘 중요하게 자꾸 써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지원 동기란 준비 과정이 답니다. 이 지원 동기가 아까 농협은행이 잘하고 있는 부분 찾고 그 관련돼서 본인의 가치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나랑 농협은행 연결시킨 다음에 내가 이 농협은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온 과정들 이건 준호플로의 강에서 말하는 2080 80의 역할 80으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들어가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고 하고 이건 짧게 써도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마지막 입사 후 포부를 한 30% 정도 쓰고 이 그 농협은행의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이런 가치관 내용을 한 30, 40% 쓰고 정작 중요한 여러분들의 이 준비해온 과정 이거는 20% 썼을 거다. 자, 이거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뜨끔 하셨을 텐데요. 이러면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하게 이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특히 면접에서는 결국 준비해온 과정에 대한 팩트 내용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70% 좀 앞뒤 내용들이 좀 입사 포부나 이 내용들이 좀 적었으면 60%까지, 65% 정도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준비한 과정들이 노출되도록 이 문항을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라고 이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입행 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연결해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이 문항을 봤을 때 이제 취업준비생들 대학생분들은 결국 대부분의 70% 80% 이상 분들은 결국 원터치 클릭이나 뭐 혁신적인 기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 내부에서의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책임자급 이상이나 높은 사람들은 뭐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은행권이나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문항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런 혁신적인 기능이나 이런 새로운 기능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별표 치세요. 자, 안정성이다. 자, 여러분들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 산업입니다. 예전에 뭐 당연히 면접 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 터진 적 있죠. 고객의 어떤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죠. 예. 이렇게 한번 신뢰를 잃으면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고 고객이 신뢰를 잃으면 모바일 사용자가 주게 되는 거죠. 결국 모바일 사용자가 준다는 의미는 다른 은행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은행에 원래 농협은행의 예적금 거치를 했었던 이 실제로 그 자금으로 대출 영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신한은행이나 KB은행에다가 예금을 옮겨요. 이 농협은행 맡기면 이 시스템도 제대로 먹통이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뭐 증권 계좌를 연결해서 은행 계좌를 연결해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내가 거래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시스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자, 즉 신뢰를 잃으면 당연히 다른 은행으로 그냥 예적금 거치해 놔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관점을 좀 녹아들어서 쓰고 그래서 혁신적인 기능도 중요는 하다. 그리고 뭐
새로운 기능을 해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마이데이터 시대, 다른 기관에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받아가지고 오픈 API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내부에서의 어떤 내부에 있는 원장, 그 계정계 내부 업무 시스템의 데이터랑 조인해서 이거를 어떤 고객이 원하는 가치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어떤 정보들을 보여줄 때 그 수집을 처리할 때 안정성, 결국 안정성은 다른 말로 하면 속도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데 되게 많은 유저들이 쓴단 말이죠. 근데 어떤 2명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3명, 4명이 이 서비스를 동시에 썼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정성이 주고 또 안정성이 플러스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쓸 때는 뭐 혁신적으로 자신이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대부분 면접에서 갈 거는 안정성을 위주로 쓰고,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나 처리 속도가 늦었던 경험,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그냥 개발에 어떤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이 실제로 처리 속도가 그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안정성이 없어서 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유저들한테 신뢰감을 못 줘서 그 앱이 생각보다 효과가 적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런 앱을 오픈을 했는데 그 실제 사용률이 굉장히 이런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내가 나중에 개선을 해도 실제로 유저들이 잘 쓰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처리하는 기술 중에서 내가 개발했던 이제 스레드 처리나 여러 가지 이런 개발 구현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개발을 했더니 실제로 유저가 한 50명이나 100명일 때는 상관없었는데 뭐 200명 이상 넘어가니까 느려지더라. 이게 뭐 네트워크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웹 마스 쪽에 어떤 설정의 옵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런 자신의 어떤 경험이 노출될수록 여러분들이 이 다른 경쟁자들을 이겨내는, 자, 그래서 이 주노플로가 이 3번을 중요한 문항으로 찝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 지원자가 뭐 카베이나 막 이렇게 뭐 그럴싸하게 다른 데서의 어떤 혁신적인 경험을 운운하면서 이 혁신 기능이 중요합니다라는 지원자는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거다.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안정성,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실제로 유저한테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저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거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제 차별하다는 얘기로 이 3번 문항에서 꼭 제가 말한 대로 쓰게 되면 면접 때 묻게 되는 날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2번. 자, 이제 2번은 정말 제가 지금 IT를 썼지만 이제 뭐 영업 쪽이나 일반 쪽의 지원자분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ESG란 뭐냐? 결국 비재무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즘에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대부분 단기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 뭐 그리고 매출, 뭐 이런 거 위주로 뭐 부채 비율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숫자 위주로 재무적을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IT에 제가 맞게끔 쓴 건데, IT로 하는 업무들은 대부분 뭐다? 비재무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IT로 일을 하는데 그 성과가 측정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투입 대비 투자 대비 어떤 하드웨어 장비나 여러 가지 어떤 대규모 그 SI 개발했을 때 그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측정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측정하는 거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IT가 하는 이런 시스템 운영이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이렇게 단기 순이익으로 벌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예산을 할당받아서 대규모 투자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IT 가는 인들은 무조건 그냥 ESG의 비재무적인 요소의 환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 쓸 때는 이런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 어떤 앱에 농촌, 농업, 지역사회 중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들을 다 가져가지 마시고 뭐 농업, 뭐 지역사회,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런 지역사회 어떤 유저의 어떤 편리한 뭐 대출, 상품 기능 개발을 추가 개발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을 앱을 써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제가 특정 앱을 써보면서 이게 유저가 농촌에 있는 사람이네, 농협에서 아니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이네, 그런 타겟팅 되는 유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앱을 직접 써보고 거기서 내가 어떤 기능들을 써본 다음에 다른 시중은행들에 있는 그런 비슷한 앱의 기능들하고 비교해보고 나는 이런 편리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게 뭐다? ESG 경영에서 내가 들어가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무난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또 되게 막 어렵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 기본적으로 IT 시스템 운영이나 IT가 하는 업무들이 그냥 비재무적인 요소인 거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기능 추가 개발이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거가 결국 ESG 경영과 관련돼서 농협은행에서의 어떤 이런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농협은행 무당이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3번하고 2번 쓰실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1번도 어려웠을 것 같고 이 4번도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가장 몰입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몰입이라는 건 뭘까요? 뭐 요즘에 책을 보면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회사 들어가서나 앞으로 인생 사시면서 이 준호프로도 강조하는 건 결국 몰입입니다. 근데 몰입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단순합니다. 단순화. 자신의 뭐 맨날 SNS 카톡하고 뭐 이제 핸드폰 쓰고 뭐 인스타그램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뭔가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제거하고 나의 어떤 생활 동선을 최소화해서 몰입을 해야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인가? 그리고 이제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 보면은, 옷 같은 것도 아침에 뭐 입을지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딱 3가지 옷을 다 돌려 입는다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는 뭐 맨날 청바지만 입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런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생활 패턴에서의 방해하는 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 문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인생 살면서 가장 몰입했던 경험의 결과물을 생각해 보시라. 자,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근데 대부분 여기서 뭐 학습, 공부 관련된 자격증 따거나 이런 몰입했던 경험도 써도 되겠지만 뭐 대부분 학습이나 학과 공부에서 A+ 받았던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자격증도 따기 어려운 자격증 공부에 몰입 경험을 쓰거나 어려운 자격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생활 하면서 몰입했던 경험. 뭐 IT도 괜찮고 IT 프로젝트도 괜찮고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결과물 냈던 거, 아니면 인턴이나 실제로 어떤 내부 어떤 특정 조직 안에서 몰입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의 어떤 직무 관련된 분야에서 1순위 아니면 아닌 분야에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다른 데서 내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썼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그냥 분야, 뭐 다이어트, 운동, 뭐 그런 내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발레가 될 수도 있고 뭐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에서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입했던 경험을 써주셔도 된다. 그래서 그런 첫 시작은 몰입이란 성과를 낼 수 있는 필수 요소다. 그래서 몰입이 가진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뭔가 꾸준히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해 오면서 특정 시점에 이런 폭발하는 순간에서 어떤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래서 나도 나의 어떤 그런 경험을 쓰는 게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온 분야가 이 사례가 될수록 더 플러스 가점이 됩니다. 면접을 볼 때.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잡지도 보고 계속 신문도 보고 이런 거 계속 꾸준히 한 6달간 1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다. 지금도 계속 이런 뭐 IT 잡지를 보고 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게 이런 어떤 특정 시점에 내가 이렇게 직무적인 어떤 역량을 쌓았던 게 폭발했었고 그게 어떤 이런 성과를 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거는 어떤 내가 나의 어떤 생활을 단순화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생활 동에서 이런 거 최소화하기든 이런 걸 단순화하면서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것들이 누적되고 시간이 갈수록 쌓이게 되고 이런 나의 역량을 바탕으로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번에 폭발을 가져서 어떤 특정 시점에 이런 성과를 냈었고 나는 이런 결과물을 냈었다. 나는 이런 그래서 몰입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플로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문항들이 다 어렵네요. 지금 제가 말한 방향성들을 꼭 기억하세요. 자, 5번은 이거 보시는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썼던 것들 중에 여기 안에서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진영 끈기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련 성과 경험을 써주셔도 되고 그냥 옵션입니다. 여기서의 중복 안 되는 경험들로 자신이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랜만에 했는데요. 지금 뭐 이게 IT 관련된 문항도 있지만 뭐 아닌 것들도 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지금 책상 구조를 강의를 찍을 수 있게 좀 바꿔놨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은 목표기업 이사입니다. 네.